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성이 있고 도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세검정 이렇게 내려가는 그 개울, 하천, 사천, 모래내, 요즘 뭐 홍제천, 그러는 하천이 이제 통 이렇게 비고 그쪽으로 적병, 여기서 적병은 주로 청나라를 염두에 두는 건데 이쪽으로 쳐들어올 염려가 있으니까 북한산성하고 도성을 이렇게 잇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막아주는 성을 이렇게 하나 더 쌓자. 그게 탕춘대성이에요. 왜 탕춘대냐면 그 세검정 옆에 볼록 높은 이렇게 지형이 있는데 그 주변이 잘 보이는 아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놀기에. 그래서 그게 탕춘대라고 그러니까 지명이 이걸 탕춘대성이라고 했고요. 지금 세검정 초등학교 자리가 그래서 연융대로 바뀌어 훈련하는 곳이에요. 거기다 군사들 훈련하고, 그 윗동네 이름이 뭐죠? 평창동. 왜 평창동이에요? 평창이 바로 그 북한산성에 그 군영들이 들어가려면 그 군졸들 먹어야 될, 또 무슨 써야 될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창고가 그 북한산성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상창, 하창, 평창. 그래서 평창동이에요. 그 창고가 있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건 선해청이라고 이제 곡식 이거 재정 담당하는 선해청의 북창, 남창 이런 겁니다. 바로 그런 동네가 돼서 그걸 이제 성을 쌓고, 그 성이 그 계곡이 개울물이 내려가는데 성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수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문 이렇게 5개, 오간 수문 내고 거기 길에 낸 문이 홍지문, 한북문이라는 거죠. 지금 상명대학교에서 조금 하류 쪽으로 지금 다시 이제 홍수에 떠내려갔다 없어진 거를 70년대에 복원해 놓은 게 있죠. 그것이 이제 탕춘대성이 있습니다. 완공은 못했어요. 그랬던 거를 영조 때 가서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의 영조와 정조를 굉장히 요즘 높이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영조, 정조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많은 경우에 숙종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숙종이 훌륭해서, 숙종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 상황이 숙종대 와서 확 바뀌면서 그때 추진했던 일들이라는 것이 숙종이나 무슨 이유나 무슨 뭐 신환이라는 특정인 어떤 관원이나 개인의 아이디어, 의지만이 아닌 시대가 그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결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도성은 이제는 홀로 있는 성이 아니라 뒤에서 북한산성이 받쳐주고 그거를 이제 빈 부분을 잇는 탕춘대성이 받쳐주는, 연결돼 있다시피 한 거고요. 또 한강 건너 남쪽에서는 남한산성, 또 서쪽 한강 입구에 해당되는 곳 강화에는 강도,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던 개성에는 대흥산성,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얘기한 범위 약간 시간적으로 바뀌지만 정조 때 가면은 또 뭘 쌓습니까? 남쪽에 수원에 화성 쌓거든요. 그래서 성이 성 쌓는 것이 성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요즘은 서울특별시잖아요. 그땐 도성, 수도이자 왕도인 도성을 지키는 행정적으로도 개성, 강화, 광주, 수원, 요 4도시가 유수부야, 유수부. 요즘 말로 하면 직할시급입니다. 직할시.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서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받쳐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 성이 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 행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국가 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쭉 도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갖고 왔는가를 쭉 더듬어 보다 보니까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과 도성을 경영하고 고치고 이렇게 관리하는 문제와 나라를 경영하는 문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개경에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새 나라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한양에서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태조 때 아주 힘을 써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새 수도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소가 종묘, 궁궐, 도성인데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 태조 때 열심히 만들고 성종 때 이렇게 틀이 갖춰지는 것은 조선 초기 경국대전이 만들어져서 조선이란 나라가 틀을 잡는 것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있고요. 그 임진왜란 때 많이 파괴가 되고 망가진 것은 그 조선이란 나라가 큰 충격을 받은 거 사실이고요. 그것을 다시 고치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허겁지겁하면서 한 게 광해군 때 인조 때 모습이다가 그것을 다시 조선다운 이제 청나라의 관심, 청나라의 규제를 좀 이렇게 떨쳐버리고 조선다운 새로운 틀로 갖추기 시작한 것이 숙종 때다. 그 결과 도성을 놓고 북한산성, 탕춘대성, 그리고 멀리 남한산성, 강도, 강화성, 더 멀리 개성과 수원 해서 이게 사유수부 체제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 도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 속에서 막 파괴되고 또 해방 뒤에는 6.25 전쟁 통해 또 우리가 이제 산업화 막 근대화하는 이 흐름 속에서 막 망가지고 잊혀지고 그 가치가 이렇게 평가받지 못하다가 이제 요 근래 한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이제 몇 년 사이에 다시 관심을 가져서 서울시에서 이제 특별히 많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다시 고치고 또 끊어진 부분들 잇기도 하고 이 탐방로 이렇게 없었던 부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뭐 지금 후보 잠정 목록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꼭 중요하진 않다. 그건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서울 시민이 아니래도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수도권 아니래도 저 지방 어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도성의 역사, 도성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잘 알고 그거를 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또 즐겁게 향유할 수 있을 때 그 글자 하나 보고 즐거워하고 돌 하나 보고 깊은 뭐 이렇게 예술품 보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고 문 하나 보면서 거기 드나들면서 야 내가 성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성에서 나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즐거워하고 깊은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이 도성을 우리가 아끼는 길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것이 모든 것을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또 문헌 자료나 또 다른 분들의 글이나 책을 보시면서 도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연장선으로 우리 역사, 우리 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강국과 신흥강국 사이의 대결 구도 속에서 조선이 침략을 당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시고 과연 어디로 가십니까? 굶어서 아사하거나 심지어는 짐승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조선 국왕인조가 이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이나 중국 두 나라 모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반도, 지난 500년 동안의 4개의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놓고 보면 결코 밝은 미래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병자호란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